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간호사 그리고 전문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테일러라고 합니다. 어, 이게 제 처음 동영상이 될 텐데요. 이제 좀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일단 제가 좀 더 늙기 전에 좀 이제 간호사로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사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좀 기록을 하고 싶었고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간호사분들이나 뭐 일반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 기록을 할 수 있는 뭐 브이로그 같은 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사실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상 촬영하는 것도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편집하는 것도 사실은 무슨 프로그램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 불확실하지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동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 만약에 이제 영상이 길어지게 되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미국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그 전공이 간호학과가 아니었어요. 간호학과가 아니었고, 영상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실 처음 전공도 간호 쪽이 아니었어요. 완전 문과 쪽이었어요. 저는 지방에서 국립대를 다녔고, 그 국립대에 있는 사회 계열의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사회복지를 하고 싶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경쟁력을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료 쪽으로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를 해보자 해서 그때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간호학원에 갔어요. 근데 또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그 여자 사람 친구를 데리고 갔죠. 간호학원에 갔죠. 혼자 가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남자 간호사 자체도 없었고, 특히 남자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더 희소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원장 선생님이랑 상의를 봤는데, 상담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망이 좋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이 전망이 좋다,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사회복지사로 성공을 못하더라도 뭐 간호조무사로서 일을 100%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남자 간호사 조무사 자체가 이제 희귀하니까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결국 학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국비 과정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제가 알아서 돈을 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과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학원 생활을 병행하게 됐죠. 그래서 오전 오후에는 이제 학교 수업을 들었고, 그다음에 오후 넘어서 뭐 5시, 6시 그 정도 넘어서는 이제 학원 수업을 들었죠. 그래서 그때 그 학원에 64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60 몇 명 있었는데 저 혼자 남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저를 바라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되게 이쁨을 받기도 했고,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아주머니들이 좀 계셨는데 되게 저한테 잘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실습을 가게 됐었고, 그 실습을 하면서도 사실은 교통비 명목으로 용돈 같은 것도 받기도 했거든요. 한 달에 뭐 그때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은 똑같이 사람들이 하는 만큼 일을 했고요. 그 정규 직원들 일하는 만큼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습은 저는 학교가 방학하는 여름 방학이랑 겨울 방학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어
처음 실습 간 데가 척추 전문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문 간호사라는 직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척추 전문 병원에.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랑 이제 간호사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죠. 뭐 시술 보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처방전 같은 것도 이제 뭐 걸르는 뭐 약간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간호사가 이렇게 전문적인 직종이구나. 내가 더 전문적으로 해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이랑 그 다음에 그 척추 전문 병원 그 두 개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사실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좋은 경험이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더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그다음에 그 따는 도중에 사실은 그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서 전과를 알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의료인이 돼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과를 알아봤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국에서 전과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문과에서 문과끼리는 가능하지만 저는 더군다나 문과였고 뭐 의예과 아니면 수의외과, 간호학과 이런 데는 전과가 되게 아직도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당시만 해도 되게 힘들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원래 저희 학교 제가 나왔던 모교가 간호학과 전과가 없는데 그 당시에 한번 열렸었어요. 그 제가 지원할 당시에. 그래서 운이 좋게 지원할 수 있었고 근데 또 영어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진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면서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800점 정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 첫 번째 토익 점수였고 그 점수를 써서 이제 전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점도 나쁘지 않았고 영어 점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과가 됐었고 학부 생활은 물론 힘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었고요. 어, 생화학이나 뭐 이런 이과 과목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 재수가 아니라 반수라고 하죠. 반수도 준비를 했었는데 반수를 해서 물론 이제 수능을 사실은 좀 수능 점수를 잘 나왔긴 했는데 1년 더 꿇기도 싫었고 그리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충분히 매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전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학년으로 전과를 했고 이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의무병으로 가게 돼서 이제 잘 복무를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왔고요. 학교에 돌아오기 전에 한 2,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써서 어, 그 동네에 작은 로컬 병원 수술실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어, 간호조무사로서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 보조하는 역할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수술실은 저에게 맞지 않는 곳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간호사가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환자랑 의사소통하는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의사소통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수술실에 잘 맞기도 하겠죠. 근데 그리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되게 적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전이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그날 그 서전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끝난 거예요. 그날 이제 막 수술기구가 날라다니고 원장님들 중에 한 분이 좀 성격이 좀 괴팍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나라도 미스나고 막 이러면 되게 좀 싸나운 분이 계셔가지고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술실이 뭔지 저에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수술실이 제 적성에 안 맞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했고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 4학년 때 이제 감사하게도 빅5 병원에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5 병원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웨이팅 기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웨이팅 기간 동안에 과사에서 일을 했고요. 과사에서 일을 하면서 엔클렉스 RN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엔클렉스 RN 공부를 어, 하면서 이제 서류 접수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CGF, 우리 저희처럼 이제 외국 학사를 졸업한 분들은 CGFNS라는 기관에서 이제 면허 평가를 받고 이제 엔클렉스를 칠 수 있는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그곳에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서류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CGFNS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사인을 하고 C를 찍어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보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과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조교 선생님들이랑 어, 저희 그 학장님이랑 얘기를 잘 해가지고 서류를 무사히 한 번에 통과. 사실 그 전에 서류가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 서류를 제가 잘 걸러서 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값진 경험이었고, 그리고 엔클렉스를 이제 간신히, 엔클렉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던지 할게요. 그래서 엔클렉스를 따고 어, 이제 좀 간호사로서 임상을 좀 경험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 투석실에서 일을 했고, 또 이제 제가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신장 환자가 어떤지 투석실이 어떤지 알 수 있었고, 투석실이 또 저한테 안 맞는다, 약간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어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똑같은 거 하고 니들링 하고 뭐 환자 랩도 거의 비슷한 거 보고 너무 환자들이 크로닉하고, 그래서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 어쨌든 한 반년 동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빅5의 응급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저는 되게 너무 재밌게 일을 했어요. 케이스도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선배님들도 되게 잘해줬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동기들도 많아가지고 엄청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에이전시랑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에이전시가 그곳밖에 없었어요. 히읗으로 시작하는 그런 에이전시였는데, 미국, 물론 그 당시만 해도 현재 다이렉트는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영주권 자체가, 문호 자체가 막힌 상태였어요. 그 간호사가 EB3로 가잖아요. 근데 이 비자 자체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영주권 우선순위만 받아놓고 병원에 가서 일을 하면서 경력도 쌓고 돈도 모으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년 차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영주권이 확 뚫리더니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이전시에서 아, 그 빨리 준비를 하셔, 영어 점수를 준비하셔가지고 비자 스크리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선순위가 앞당겨졌어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그만두고 IELTS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이제 IELTS를 4개월 만에 따게 됐었는데, 그 IELTS를 따면서도 사실은 저는 이제 돈이 계속 깎여 나가잖아요, 제 통장에서.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 로컬 OS 병원에서 당직하는 그런 알바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4개월 만에 점수가 나왔고, 비자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면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도 놀리기가 좀 아까워서 동네 로컬 병원에서 있는 응급실에서 일을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응급실 경험도 되게 값졌어요. 왜냐면 응급실이 되게 재밌는 곳이구나 하고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배운 것도 많았어요. 저는 이제 빅5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응급실에서는 간호사가 라인도 안 잡고 랩도 안 하고 그 IV에 대한 거는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로컬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전부 다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IV도 많이 배우고 술기도 많이 배우고 뭐 CPR 같은 것도 간호사 2명이 코드 친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값진 경험이었고,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오기 전에 적응할 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오게 됩니다. 미국에 오고 나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적응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